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출근길 약간 쌀쌀해서 가을 느낌 성큼이던데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장 먼저 안개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 대기가 습한데다가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낀 곳 많다고 합니다. 출근길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고요. 평일이긴 합니다만 해외 나가실 분들 항공기 운항 정보도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특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앞바다는 오늘 오전까지, 동해 먼바다는 오늘 밤까지 매우 높은 물결이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7도 선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또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식중독 지수가 경고 수준으로 매우 높다고 하고요. 자외선 지수도 높다고 합니다. 가을볕에 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풍랑, 안개 이런 얘기 했지만 그래도 쾌청한 날씨 이랬잖아요. 우리나라 가을 날씨는 쾌청이 또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탈모로 혹시 고민이 있으십니까? 탈모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오늘 행복한 아침 앞으로 다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확실하게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탈모로 고민 있는 분들은 정말 이 고민 때문에 심각하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면 머리카락 듬성 빠져서 나오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머리카락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합니다. 아니 무슨 이 환절기만 되면 말이죠. 뭐 강아지도 아니 털거리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고 일어나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심각해. 한 움큼씩이 빠지는 게 게다가 이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건데 예전보다 또 가늘어져서 빠지니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풍성해 보이는데. 이거 파마해서 약간 이거 볼륨감을 부풀린 거예요? 볼륨감을 넣은 거죠. 그 옛날로 치면 그 훅갓이라는 거. 이게 약간 넣은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예전보다 많이 가늘어져가지고 그렇구나. 예. 듬성이 이게 큰일 났어. 정말 가을은 탈모와의 전쟁이다라는 말이 있을 네. 정도로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김민주 피부과 전문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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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그 진짜 그 탈모 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그 탈모에 대해서 이 가을에 심각하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에게 물려받기 싫은 것 1위. 그 예전에는 작은 키, 비만 이랬는데 탈모 이렇게 돼 있어요. 순위가. 이 정도로 사람들이 탈모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예. 상담도 많이 오잖아요, 이런 경우. 네, 특히 가을에 탈모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요. 네. 가을은 기본적으로 일조량이 여름보다 더 줄어들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증가를 하는 네. 시기입니다. 이런 것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네. 또 일교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건조해지고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도 깨지면서 또 각질 생기고 가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두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탈모가 유발될 수 있는 계절입니다. 요때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게 몸에 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군요. 사실 털갈이군요, 그러니까. 계절적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탈모라는 게 워낙 원인이 다양합니다. 아하. 우리가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게 유전적인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유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흡연을 하시는지, 뭐 술을 먹는 것 이런 뭐 생활 습관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스트레스 받는 거나 뭐 전신적인 건강 악화 이런 거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발생하는 것이 탈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래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겠죠, 아무래도. 맞아요. 사실은 이제 유전적인 요인을 제일 원망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실제로 탈모 환자의 약 80% 정도가 유전적인 탈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 탈모.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20, 30대 탈모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유전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스트레스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요즘 남녀 할 것 없이 다이어트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인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면 모발을 만들어야 하는 물질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사실 20, 30대 탈모랑 연관이 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잘 안 먹어서 네. 탈모가 생기기도 하지만 네. 너무 잘 먹어도 탈모가 생깁니다. 아, 그래요? 아니, 잘 먹으면 영양 공급이 많이 돼갖고 남는 거 머리 쪽에도 좀 가져가면은 더 좋은 거 네, 아닙니까? 역시 똑똑하세요. 고맙습니다. 당연히 잘 먹어야 하죠. 잘 먹어야 되죠. 네, 잘 먹는다는 것은 이제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한다는 이제 측면이 있는데요. 네. 요즘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인스턴트나 이제 과도한 육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나 중성 지방 수치가 높아지면서 모근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고 네. 영양 공급이 차단되니까 탈모가 오히려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잘 먹는 건데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아유불급이네. 그리고 뭘 먹을지도 잘 생각을 해야 되네요. 근데 탈모로 다시 들어가 보면 저 남성 탈모는 네. 왜 여기 앞부터 이렇게 되잖아요. 앞머리부터. 근데 여성 탈모는 보면 요 정수리 부분 있죠. 뒤쪽으로. 네. 여기부터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탈모는 빠지는 패턴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요. 네네. 크게는 남성형 탈모 그리고 여성형 탈모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남성형 탈모는 소위 아시는 것처럼 M자 이마. M자. 네, 네. 맞아요. 이마가 넓어지는데요. 그것을 이제 저희가 남성형 탈모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탈모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아까 얘기가 나왔던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큰 탈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마가 점점 넓어지고요. 정수리가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다 근데 가슴이 보시면 특징적으로 옆에 머리는 또 늦게까지 남아있어요. 맞아요. 그러게 네. 주변 그게 머리라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네네. 이제 남성형 탈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마음이 아프네. 젊었을 때 아주 그 멋진 분들도 이 M자형 탈모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좀 뭐랄까 잘생김이 좀 더 덜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성형 탈모는 정수리부터 시작된다고요? 맞아요. 여성형 탈모는 특징적으로 헤어라인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되면서? 이제 뒤쪽에 정수리가 넓게 환해지는 게 특징인데요. 아까 남자분들은 옆머리가 끝까지 남아 있었던 반면에 네. 여성분들은 비교적 오! 초기에 옆머리까지 무슨 모세기 빠지게 정도는 됩니다. 이러한 여성형 탈모도 남성형 탈모처럼 네,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나 남성이나 호르몬의 영향으로 머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탈모가 오는 거예요. 네네. 네, 여성형 탈모는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네. 이제 이러한 에스트로겐이 모발을 항상 풍성하게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에스트로겐. 네, 근데 네. 이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특징적인 상황들, 예를 들어 출산 직후라든지 아, 맞다. 폐경기에 맞아.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탈모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이랑 연관돼서는 원래는 생장기에 있어야 하는 모발이 그 휴지기로 갑자기 넘어가면서 하루에 100개 이상의 모발이 후두둑 빠지는 질환과 출산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자들한테요? 네, 여자들이라고 해서 몸 네. 안에 남성 호르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아, 그래요? 네, 이러한 경우에 남성 호르몬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높아지게 되면 네. 마찬가지로 탈모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왜 여성들이 저 남성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 이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말투도 달라져요. 서로 언니 하다가 형님이래. 아니, 그 정도까지. 다 형님이라고 그러던데. 아니, 수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이 증가되는 경우도 이 탈모가 되는 것 같던데. 그렇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마찬가지로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남성 호르몬이 체내에 올라가게 되면 어떠한 모습으로든 탈모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저 머리가 빠지면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신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여성 탈모 겪고 있는 분이 있어서 한번 그
그 얘기를 나눠봤어요. 들어보시죠. 지금은 뒤통수에 탈모가 있거든요. 탈모가 생겼다가 다른 부분으로 자꾸 옮겨가면서 빠졌다가 났다가 또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많이 빠질 때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훑잖아요. 네. 그러면 덩어리지는 느낌? 이렇게 이렇게 많이 빠지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시커멓게 빠지거든요. 어떤 점이 제일 힘드세요? 저는 신경을 안 쓰려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는 괜찮냐고 막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런 게 괜히. 아유. 이분이 지금 45세고 네. 10년 전부터 그 탈모가 왔다. 원형 탈모잖아요. 네. 근데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계속된다. 원형 탈모는 왜 생기는 거예요? 요거는 스트레스성인가요? 네, 원형 탈모는 이제 특징적으로 정말 동그랗게 생긴다고 해서 이름이 원형 탈모인데요. 네. 이건 사실 아무런 치료를 안 해도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냥 방치를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면 이 크기가 커져요. 기본적으로 동그라미가 커지고 또 모발 다른 곳에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모발 전체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 또 그리고 이게 더 진행되면은요, 다른 부위의 털들, 예를 들어 눈썹이 빠진다든지 채모까지 전신적으로 탈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원인은 100%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면역학적 질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뭐 스트레스라든지 네. 심신허약, 피로, 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사례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게 될 만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보통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러한 증상이 시작됩니다. 네. 뭐 스트레스나 피로, 과로라고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잠을 못 자면 탈모가 심해진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연관 관계가 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되게 많죠. 이제 정수리 탈모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네.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인데요. 네. 수면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호르몬 분비나 면역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를 관장하는 부신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실 텐데 잠을 못 자게 되면 얼굴이 화끈거리잖아요. 네. 네네네. 두부 쪽으로 이제 열감이 오르거든요. 오. 그래서 두부의 염증성 변화, 두피에도 염증성 변화가 생길 수 있고 혈액 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모근으로 이렇게 적절한 영양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발의 생장 주기가 짧아지면서 정수리 탈모가 가속화되는 문제가 시작되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루에 이제 충분하게 7시간 이상은 푹 주무셔야 되는데 이제 수면을 취할 때는 주변 환경을 좀 조용하게 하고 좀 어둡게 해서 숙면을 취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암막 커튼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렇죠. 네. 깜깜하게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네. 예. 근데 그 지금 이게 아까 저희하고 얘기 나눴던 그 여성분의 경우에 주사도 맞고 뭐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주사도 너무 아프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치료를 중단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치료를 하다 중단하면 또 안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치료는 무조건 일찍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카락 다 빠진 다음에 병원 가시면 이미 늦었고요. 좀 가늘어지거나 아니면 조금 빠지는 모습이 관찰되면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 탈모의 치료라고 하면 약물 치료를 얘기하는데요.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 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 좋아지는 거는 맞는데 탈모가 발생하고 1년 이내에 이러한 약물에 대한 반응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치료가 잘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약물에 대한 반응이 조금 떨어지니까 최대한 빨리 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아까 그 사례자분도 치료를 중단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치료를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과를 피부과죠. 피부과로 가시면 피부과로 됩니다. 가면 되고 네네. 평소에는 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모발 관리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네, 이제 그 머리를 감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르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케어는 평소에 매일매일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 두피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면 의료비는 되나요? 사실은 보험은 되지는 안 않고요. 돼요. 먹는 부담이 약도, 가네. 네, 사실 비보험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병원에서 치료도 정말 중요한데요. 네. 근데 병원에서 치료를 이제 받아서 좋아졌다가 또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전적으로 병원 치료에만 의존을 하는 경우고요. 왜 그렇게 악화됐을까 하면 생활 습관이 교정이 안 돼서 아까 이제 사례자분처럼 이제 수면 시간을 충분하게 늘려야 될 필요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뭐 걷기, 좀 달리기,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 등산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충분하게 하시는 게 좋은데요. 유산소 운동은 두피의 혈액 공급을 촉진시키면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유산소? 그래서 모발 쪽으로 이렇게 가는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운동 후의 문제인데요. 운동하게 되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잖아요. 네. 땀을 흘리게 되면 이제 머리도 잘 감고 두피를 깨끗하게 세정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고 그냥 놔두게 되면 뭐 피지나 땀, 또 각질 등에 의해서 모공이 막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반드시 이제 머리도 잘 감고 세정을 충분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중요하구나. 저 머리 이렇게 왜 톡톡 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 빗으로 알아요, 머리 알아요. 두피를 때려라라는 말이죠. 네. 그런 거 하면 또 좋다고 그러잖아요. 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희 그리고 또 염색 자주 하는, 제가 사실 염색을 지금 한 상태거든요. 네. 아, 염색하는 사람들은 또 탈모가 또 빨리 진행되는지도 궁금해요. 그래서 염색 안 하고 백발이 되도록 그냥 염색 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많죠. 사실 탈모 관련해서는 참 여러 가지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또 원장님 오셨으니까 직접 검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가 OX로 하는 거? 네, OX 퀴즈로 풀어볼 거고요. 탈모 속설 검증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파마, 그래요. 염색, 탈모에 영향 준다. 아이, 하나, 둘, 셋. 그럼 이거 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지. 그럼. 무조건 준다. 그러니까 약품인데. 그럼요. 저도 이게 전에 화학 염색할 때는 머리가 가늘어져서 요즘엔 천연 염색을 해요. 어디서요? 그건 뭐 천연 염료 가지고. 아, 그래요? 그건 좀 요즘 낫더라. 많이 있잖아요. 네. 방송 끝나고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 귀가 번뜩 뜨이는데. 네. 이 파마 맞죠? 염색 안 좋죠. 두피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네. 사실 정답은 X입니다. 네? 네. 영향이 없다고? 네, 파마약, 염색약이 되게 독한 것도 사실이고 화학약품인 것도 맞는데요. 막 네. 눈도 시리고 하잖아요. 네네. 네네. 근데 이게 단백질의 변성을 유발을 하는데 모발의 단백질의 변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모발은 죽은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머리카락 단백질을 변성시킨다고 해서 탈모가 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염색약이 두피에 오랜 시간 묻어 있거나 아니면 다량으로 닿을 경우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사용법을 준수하셔서 이제 모발에만 닿도록 두피에 닿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염색할 때 보면 흰머리가 두피 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안 이 건들 수 안에 없어. 넣어서 그러니까. 예. 대신에 한 다음에 그걸 두피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중요하군요. 알았어요. 오케이. 이건 영향이 없다. 야, 오늘 새로운 걸 알았네. 또. 이거. 아, 이것도 하나. 이게 나. 이것도 오죠. 오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걸로. 근데 그게 빛이 네. 그냥 이렇게 이게 뾰족뾰족한 거 말고. 네. 동그란 거 있잖아요. 요 나무로 이렇게 된 거 동그란 좋은 거. 거 있어요. 알아요. 요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톡톡톡톡. 맞아요. 그거. 옵니다, 오. 샤워할 때도 항상 그거. 정답은 예. 세모입니다. 세모예요? 세모.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애매한데요. 네네. 근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탈모가 생기신 분들이 이렇게 빗으로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네. 두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게 탈모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아까 이정 MC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날카로운 빗의 끝부분 네. 때문에 오히려 두피에 염증이 유발되고 피부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또 많이들 동그라미를 주셨잖아요. 다 줘, 뭐 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극감이 심하지 않은 뭉퉁한 네, 브러쉬 네, 네. 끝이 있는 그걸로 가볍게 자극을 주게 되면 전제는 그거죠. 아직 탈모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시기에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두피의 혈액 공급을 촉진시키면서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게 빗으로 두피를 자극을 주는 거는 발모 효과는 없지만 예방 효과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빗이 조금 비싸요. 근데 탈모가 시작된 다음에 병원에 보험도 안 된다는데 가는 것보다 나아. 그러니까. 그게 싸게 먹히는 거예요. 바꿔 보겠습니다. 적당히 해야 된다.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모자 자주 쓰면 탈모. 이거는 하나, 둘, 셋. 오. 오죠, 이거. 네. 저는 왜 그러냐면 아까 한동환 선생님이 오예요. 그랬잖아요. 이거 운동한 다음에 이거 잘 감고 그래야 되는데. 그쵸, 네. 근데 운동하고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모자 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거 안 이런 좋아요. 분들은 안 좋아. 안 좋아, 맞아. 저는 당연히 나는
두피도 숨을 쉬고 햇빛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네. 가리고 자꾸 이게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아. 열이 있으면 이게 당연히 이게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숨 쉬는 모자가 있어. 좀 비싼데. 아니 오늘 뭐 홈쇼핑 가세요 오늘? 뭘 자꾸 팔어? 아니 어떻습니까 진짜? 어이. 사실 지금 방금 MC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맞기는 한데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탈모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자외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자를 쓰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가 되기 때문에 차단이 되죠. 오히려 더 차단이 도움이 되나. 되는 것은 맞는데 네. 방금 얘기 나온 것처럼 너무 꽉 끼는 모자 쓰시면 안 되고요. 젖어 있는 상태로 바로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운동하신 다음에는 꼭 서늘한 곳에서 말려주시거나 꼭 씻으셔야 됩니다. 숨 쉬는 모자 맞네. 그 숨 쉬는 모자가 있다니까. 좀 비싸대요, 근데. 조금 비싸. 네 번째 볼게요. 탈모는 대를 걸러 나타난다. 대를 걸러서. 나 이거는 맞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오해예요. 저도 오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네. 저 오해. 규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불규칙이라. 아니 왜 아버지는 괜찮은데 할아버지가 이 대물이시면은 아버지 그 다음이 아니라 그 다음 때에 나타나던데요? 아니야, 아버지가 그런데 이 친구도 그럴 수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막 이게 대중이 동정할 수가 없는 거죠. 없더라고요. 예. 맞아요.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정답은 X고요. 사실 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것은 맞지만 네. 특정한 패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탈모고 아빠가 탈모가 아니라고 해서 나한테 탈모가 오는 것도 아니고요. 특정한 법칙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아빠가 탈모가 없다고 해도 나한테 올 수 있는 거고 아빠가 탈모가 아니라고 해서 나한테 탈모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유전적인 법칙, 특정한 법칙에 의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속설을 알아봤습니다만은 네. 속설을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나쁘다는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 네. 맞아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진짜 제대로 저희가 탈모가 안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탈모가 왔다면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알아봐야죠. 네, 사실 저는 탈모 치료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두피 마사지거든요. 요즘은 뭐 샵도 많고 피부과에서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시원하고 좋아요. 네, 이게 실제로 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정말 대표적이죠. 탈모 치료하면 두피 마사지 이렇게 맞아요. 연결이 네, 되기도 네. 하는데요. 네네. 일단은 마사지를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요. 노폐물이 잘 배출되기 때문에 이제 모공마다 모발마다 이제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영향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스트레스 이런 게 영향이 네.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사지 받으면 왜 릴렉스 되면서 기분도 좀 좋아지고 불면증도 치료되기 때문에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있어서 마사지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근데 말이죠. 제가 그 두피 마사지 하는 곳을 갔더니 이게 1회만 딱 끊을 수도 없을 뿐더러 10회를 끊어야 되고 맞아요. 비용도 너무 비싸가지고 비싸요. 이게 좀 꺼려지는데 집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모든 것을 다. 역시 네, 보통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열감이 머리 쪽으로 오르잖아요. 네. 오르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제 탈모를 일으키는 주범 중에 하나인데 죄송합니다. 이제 스트레스도 이렇게 낮춰주고 두피의 열감도 같이 이렇게 줄여주는 두피 마사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딱 5분 만에 5분 만에 두피열도 내리고 탈모도 예방하고 모발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두피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뭐 100%는 아니지만 일부 탈모 경우에 두피 열이 심할 때 탈모가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MC 분들과 난 두피 이게 열이 좀 많아요. 모발모. 경식 씨의 두피에 예. 열을 잰 후에 네. 가장 높게 측정된 분에 한해서 제가 저희 셋 중에? 그렇죠. 직접 두피 마사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높고 싶다. 저도요. 높았으면 좋겠어요. 마사지만으로 스트레스도 내려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네, 온도도 내려가죠. 정상적인 두피의 온도는 약 32도 정도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까? 아, 지금 측정하는 거죠? 36도가 나왔습니다. 다 높잖아. 좀 높아요. 높네. 높네. 아니, 우리 지금 조명 받아서 조명 그럴까요? 때문에. 모발모. 저도 높게 나올 수 있어요. 네. 높아. 네. 36.2. 잡히시나요? 네. 36점. 다 36도잖아. 이거 저 돼지고기집에서 저거 온도 잴 때 저걸로 하던데. 아, 저는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네. 왜요? 두피 마사지 좀 받아보려고. 이거 참. 다 36.4. 제일 높아. 제일 높은 거죠? 네. 어?
제일 높은데요. 제일 높아요? 중에 제일 높아요. 야. 야, 예인 MC 모발. 그러면 우리 네. 예인 씨 앞으로 앞으로 가볼까요? 가볼까요? 아니, 오늘 아침에 뭐 열받는 일이 있었어요. 아니 워낙 조명이 그쵸. 바로 오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32도 정도인데 이제 네. 34도면 약간 이제 높으신 편이잖아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우리 이제 두부 이렇게 머리로 가는 경락이 이제 12개 중에 3개의 경락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동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백회열. 자, 잡아볼게요. 백회열은 정수리 맨 위쪽이 백회열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위가 백회열인데요. 잡는 방법은 네. 이렇게 귓바퀴 맨 꼭지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연결되는 정중앙 연결된 부위가 이 부위가 바로 백회열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솔곡혈이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돌려볼까요? 네. 이렇게 귓바퀴 맨 위쪽에서 약 4, 5cm 정도 올라가서 앞쪽으로 약 2cm 정도 떨어진 부위가 솔곡혈이 되겠습니다. 근데 센티미터로 하면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이마 정중앙을 옆으로 긋고 귓구멍을 위로 올렸을 때 만나는 부위가 바로 또 솔곡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는 족소양 담경이고요. 그다음에 족태양 방광경에 좀 이렇게 머리카락 좀 만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1번 경추 양쪽 움푹 패이는 부위. 이 부위가 바로 곡지혈이 되겠습니다. 족태양 방광경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의 혈자리를 지압을 해주는데, 자, 저를 잠깐 따라해 보실까요? 네. 자, 앉아서. 자,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자, 이렇게 백회열은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긋하게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렇죠. 지문으로. 그 다음에 솔곡혈은 자,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되죠. 자, 그리고 풍지혈은 1번 경추 양쪽, 옆쪽. 풍지혈,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면 되고. 이게 좀 힘들다, 손가락이 아프다 그러면 저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톡톡톡. 톡톡톡톡. 그렇죠. 시원한 느낌이 나죠? 오, 시원해요. 오. 손톱이 기신 분들은 좀 주의하시고요. 네. 솔곡혈, 톡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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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풍지열, 톡톡톡톡. 탈모 안녕. 이렇게 해서 수시로 자극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으쓱 체조가 있어요. 어깨를 들었다가 툭 떨어뜨리는 거죠. 떨어뜨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긴장감도 풀어지고 경동맥의 혈관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두피 쪽으로 혈액 공급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반대쪽 어깨를 톡톡톡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ANMC를 제가 지압을 해서 두피열이 떨어지는 보겠습니다. 36.4도였죠, 아까? 네네. 자, 보겠습니다. 자, 오. 네, 가볍게 아프면 말씀하시고, 아, 너무 좋은데요? 네. 자, 이 부위도. 굉장히 시원해요. 시원해 보여요. 시간 관계상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목을 좀 잡겠습니다. 네. 머리도 저거 붙여놓으니까 이쁘대. 네, 뒤쪽으로 해서 풍지열을 양손 아우. 손가락으로 잡아서 그다음에 견정혈도 살짝 아프신가요? 조금 아파요. 네, 그러면 네. 통증이 심하지 않을 정도로 자, 그래 톡톡톡톡 톡톡톡. 가볍게 톡톡톡톡톡톡 집에서 저렇게 해서, 좀 서로 좀 해주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마주 앉아서 이렇게 해주면은. 자, 보겠습니다. 아까 6.4도였어요. 6.4도. 자, 이제 우리 한 원장님 몇 도입니까? 딱 1도가 떨어졌습니다. 오, 그렇죠. 이렇게 사이에. 금방이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두피 쪽으로 충혈된 혈액이 퍼지면서 내려간 거예요? 촉진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받을 때 상기되는 것도 네. 기운이 하게 되면서 차분해지죠. 성공했습니다. 성공입니다. 아,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시간을 더 오래 하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죠. 아, 그렇진 않아요. 5분 정도. 아니, 열감도 떨어지고 바로. 금세 떨어지네. 그렇게 되네요. 예. 야, 좋다. 네, 탈모 아주 예방에도 아주 간단한 좋겠고. 방법으로 글쎄 네, 두피의 열을 어. 떨어뜨렸습니다. 오. 집에서 그러면 지금 지압을 해봤고요.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두피 팩이 있다는데. 어. 아, 그건 아니에요?
아, 여기 앞에 요거. 있는 건 뭐예요? 아, 요거. 네. 아, 팩이긴 합니다, 여기. 네, 제가 간단하게 말로만 한번 설명해 네, 그럴까요? 네네네. 요거는 이제 이름은요. 탈모 다시는 오지마 다시마 팩인데요. 뭐라고요? 탈모 다시는 오지마 다시마 팩이요? 다시는 오지마 다시마 팩입니다. 야, 이거 어렵다. 정말 쉬운데요. 여기 네. 재료 보시면 시중에 있는 다시마 가루랑 따뜻한 물이랑 집에 있는 그냥 트리트먼트랑 네. 헤어 오일이거든요. 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네. 그냥 다시마 가루 한 3큰술 정도 넣으시고 따뜻한 물에 으깬 다음에 트리트먼트 한 3스푼, 3번 펌핑하고 오일 한 3방울 정도 넣으시면은 그냥 완성입니다. 네. 세 스푼에다가 네. 그래서 그걸 탈모 부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샴푸하고 나서 팩처럼 한 다음에 뭐 다른 데 씻으실 동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제작진이 미리 좀 해놓으면 좋은데 이게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된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요것도 저희가 저 게시판에 올려놔줬으면 좋겠다. 그죠? 네네. 저희 어떻게 만드는지?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피가 많이 진행이 된 분들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가발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쵸.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전문가가 나와 계시는데요. 주진일 씨입니다. 가발 전문가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가발 가발 전문가. 예. 어떤 걸 고르는 게 좋은 거예요? 가발이요. 일단은 그 가발은 그러니까 탈모가 오시지 않고 이렇게 스타일을 좀 변경하고 뭐 기분을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저렴한 기성 가발을 그냥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탈모가 오셔서 가발을 이제 쓰셔야 되는 분들은 최대한 좀 자연스러운 가발을 쓰는 게 좋은데요. 네. 가발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가발이 맞춤 가발이라고. 네. 맞춤 가발은 자신의 그러니까 그 개개인의 두상 모양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 개개인의 두상 모양과 탈모 범위에 맞게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을 떠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맞춤 가발을 보내드리고요. 그럼 올바른 가발 선택법을 하나하나 좀 알려주실까요?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면은요.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이렇게 그 탈모로 그 고통받는 여성분들 이렇게 좀 나온 거 봤던데 네. 요즘 여성분들 탈모가 굉장히 많으세요. 많으신데 대부분 여성분들 탈모는 이 정수리 탈모 있죠. 네. 정수리 탈모에서 시작되는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부분 가발이에요. 네. 여성들이 많이 쓰시는 이 정수리만 이제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홍했던 정수리 부분을 이렇게 커버를 하게 되면은 한 10년 이상? 거의 한 뭐 10년 이상 젊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이게 굉장히 요즘 많이들 찾으세요. 자기 머리카락하고 비슷해야지 좀 효과가 그렇죠. 있겠네요. 맞춤 가발은 자기 머리카락 색깔과 머리카락 두께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또 이렇게 머리숱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제작이 예. 들어갑니다. 네. 요즘은 가발이 워낙 자연스럽게 나와요. 특히나 뭐 사례자분도 정수리 때문에 고민하셨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가발은 뭐예요? 남성형 네, 탈모인가요? 이거 이제 남성용 탈모 보면은 이제 앞머리에서부터 정수리 이렇게 복합적으로 빠지는 게 이제 유전 탈모, 남성용 탈모잖아요. 네. 그런 이제 남성용 탈모는 제가 이렇게 좀 뭐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이렇게 뭐 가발로 어떻게 탈모가 커버가 되는지 오늘 직접 보여드리겠는데 네. 제가 지금 가발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지금 가발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가발이에요? 저는 모르겠는데. 가발이에요. 와. 자, 그러면 주진일 선생님이 지금 가발 쓰고 계신 거라고요? 지금 직접 가발을 쓰고 있고요. 자연스럽다. 자, 진짜 자연스럽다. 몰랐어. 나 몰랐어. 한번 저도 일단은 몰랐어요. 나 오늘 대본 안 봤잖아. 한번 몰랐어. 자, 저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한번 벗어보도록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머. 아이고. 그런 거야. 아이고. 자 이렇게 보면은 네. 아까 이렇게 탈모 범위를 좀 커버하면 한 10년 이상은 젊어 보인다 했잖아요. 20년이 20년. 벗으면은 그렇죠. 실제 거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실제 나이는 제가 43인데요. 우리 20대인 줄 알았어요. 벗고 나가면은 이제 또 한 50대 이상으로 또 보시. 아니 탈모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탈모가 저는 한 20대 초반부터 일찍 시작돼서 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대 중반부터 이렇게 가발을 쓰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탈모 때문에 저도 엄청 힘들었는데 사실 지금은 사실 또 가발샵을 또 운영하다 보니 이 탈모라는 단점이 어떻게 보면 또 장점으로도 또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좀 탈모 앞에 조금 당당해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탈모 때문에 그럼 평생 직업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고민하시다가.
그렇구나. 근데 아까 안돼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난 몰랐어요. 진짜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요즘 그래서 이제 맞춤 가발이 이렇게 또 자연스럽다는 거고요. 오. 가발도 트렌드가 있습니까? 가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년 보통 한 10년 전부터 그런 추세였는데 일단은 자연스러움은 기본이에요. 티가 안 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스타일 있죠. 스타일도 고객님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신경을 써요. 대박이다. 그래갖고 이제 가발도 여러 가지 스타일을 굉장히 다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요즘 고객님들이 이제 많이 하는 스타일 몇 가지 이제 가져봤는데 네네네. 또 말로 하는 것보다 제가 네. 일단 직접 한번 그렇죠. 네. 보여드려 볼게요. 오. 자, 이런 게 이제 올림머리 스타일. 올림머리 스타일. 네. 어. 아 이걸 다 직접 지금 개발하고 다 하신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최근에 트렌드죠. 헤어스타일도 사실 트렌드가 있잖아요. 맞아요. 가발도 트렌드가 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똑딱이로 딱딱 붙이나 봐. 딱딱하면 끝이네요. 어. 야. 이렇게 이제 간편하게 탈부착식으로 이렇게. 세상에. 아우 세상에. 되게 눈앞에서 사고 달라졌다니. 어머. 어우 세상에. 자,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이제 가발은 올림머리가 안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올림머리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올림머리가 이마 라인이 굉장히 이제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가발 쓰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올림머리 스타일로 하고 계시는 분들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보시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스타일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네. 진짜 자연스럽네. 직장인들이나 뭐 학생들이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요거는 한번 다음 스타일 보여드릴게요. 구준엽 씨도 저기 원래 그 탈모가 와서 이렇게 민머리 한 거거든요. 또 권해줘야 많이들 되겠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권해줘야 되겠어. 민머리가 또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학생들이나 직장인 분들이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더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빗질도 하시고. 이거 척척 아니 처리. 직접 저렇게 시연을 해주시니까 자, 더 이게 와요. 리젠트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러워. 네, 이런 대학생 스타일들 같았어요, 좀 대학생. 많이 하죠. 요즘. 아,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빨리 좀 예, 보여드리면 모든 가발이 다 어울리는데요. 거기까지만 봐야 되겠어요. 제가.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네. 네. 여기 제가 요거 쓰고 온 가발 아, 그러세요. 지금 쓰세요. 쓰고 요게 이제 댄디 스타일이라고 네. 한 요즘 3, 40대 직장인 분들이 가장 이렇게 많이 하는 무난한 스타일이죠. 야 어떻게 한 20년을 왔다 갔다 하네 가발 하나 그러니까요. 때문에. 와. 그렇구나. 나 야, 오늘 진짜 정말 저 가발 놀랍습니다. 직접 체험을 통해서 아주 잘 보여주셨는데 우리 저 탈모로 고민이신 분들한테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저 이제 탈모가 보면 아까 이제 네. 선생님들 말씀에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안 좋다 그랬잖아요. 사실 머리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탈모가 저도 좀 그랬던 것 같고 가속화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좀 초기에 탈모가 오고 그랬을 때도 좀 자신감 있게 그리고 좀 뭐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탈모로 인해서 그걸 극복하면서 평생 직업이 됐고 그러니까요. 지금 돈도 잘 버시죠? 아유 비밀입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주진일 씨. 자, 이게 아까 운동의 중요함도 얘기했잖아요. 네. 예, 지금 바로 한트 가겠습니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찍은 아래, 거예요. 왼쪽, 오른쪽. 한동화의 핫.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어우,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네. 오늘 한트 제목은 탈모가 뭐야? 탈모가 뭐야? 1분 탈모 예방 체조가 되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네, 이제 탈모를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두피의 혈액순환을 促진시켜야 되겠는데요. 네. 두피의 혈액순환이 이제 促진되면 산소나 영양 공급도 충분해지고 모발도 풍성해지고 탈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는데요. 네. 먼저 목 운동입니다. 목의 근육의 긴장도가 풀어져야 두피 쪽으로 혈액 공급이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목 운동을 첫 번째 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외경동맥을 자극합니다. 우리 목에 큰 혈관이 있죠.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가닥으로 나눠지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내경동맥, 뇌로 들어가고 네. 바깥쪽은 두피 쪽으로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외경동맥을 자극하면서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손가락 박수.
손끝 박수죠. 손끝 박수는 손가락 끝은 네. 굉장히 예민한 부위라 전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특히 가운데 손가락, 중지.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자극을 주면 뇌를 간접적으로 자극을 두피를 간접적으로 자극을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걸 연결해서 한 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음악 주실까요? 자, 음악도 또 직접 선곡을 하셨죠? 아, 그럼요. 음악이 제일 기대가 됩니다. 자, 귀엽게 자, 옆구리에 손 찰랑찰랑. 탈모가 뭐야? 목운동 한 번 더. 탈모. 자, 어깨 뚝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예. 자, 목 뒤로 쳐다보기. 반대로. 자, 반대로. 네. 자, 옆으로. 자. 이것도 이렇게 지압을 하면서 옆으로 탈모가 당겨주세요. 뭐야? 반대로. 자,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쳐다보면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두피에 자극을 주면서. 네. 그냥 숙이는 게 아니라 손가락에 자극을 줘야 돼요. 뇌경동맥 옆쪽 머리까지 같이. 네. 턱 뒤쪽하고 이렇게 위양돌기 앞쪽. 네.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손끝 박수. 리듬을 좀 타면서 한번 손끝을, 네, 손끝을. 자, 중지를. 중지. 네, 끝에만. 네네. 손톱과 지문 부위를 같이 잡아서. 탈모가 뭐야? 빠지지 마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탈모가 뭐야? 한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억 못하시면 이렇게 머리 돌리는 거 하고 이렇게 으쓱으쓱하는 거, 네. 그냥 손가락 이렇게 해주는 거 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보은의 밥상으로 갑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다르다니까. 이번 요리 연구가입니다. 탈모 걱정은 없으시죠? 아유, 저 왜 없어요. 보세요. 풍성한데요. 아니에요. 아내가 훤해요. 지금 가리느라고 제가 엄청 가렸어요. 아니, 나이 드니까요. 아유, 네네. 죄송합니다.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는 빠져서. 거예요. 특히 이렇게 환절기 때는요. 네. 더 빠져요. 그래서 머리 감을 때마다 아까워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네. 두피에도 굉장히 좋고 탈모에도 좋은 아주 맛있는 요리를 갖고 나왔는데요. 네. 가을 되니까 이만한 식재료가 없어요. 바로 아욱이에요. 아욱국. 그쵸, 아욱국. 네.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얘기 있죠. 가을 아욱은 문 닫고 먹고. 그다음에 가을 아욱국은 귀여운 막내 사위만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귀하다. 아욱은요, 사실은 섬유질이 조금 있기 때문에 요 줄기 부분에 껍질끈을 조금 떼어서 이렇게 호박잎처럼. 네, 벗겨낸 다음에 쓰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줄기가 만약에 억세다 그러면 줄기는 빼고 요 네. 이파리 부분만 이렇게 해도 된다. 네, 섬유질만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요거는요 일단 손질을 잘 하셔야 되는데 바락바락 주물르세요. 바락바락. 네, 바락바락 주물러서 요렇게. 파란 물이 안 나올 때까지 헹궈 주셔야 돼요. 주물르면 파란 물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초록색 물. 올라오네요. 올라오죠. 네. 요거 안 나올 때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욱이 풋내가 안 나고 아욱이 굉장히 맛있고 구수해요. 그래서 왜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렇게 주무르면 풋내 나지 않아? 오히려 풋내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구나. 아욱은. 그렇기 때문에 아욱은 꼭 이렇게 풋내가 안 나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주물주물 바락바락해서 나온 게 요거죠. 네, 요거예요. 네네. 자, 그럼 요거에다가 일단 양념을 먼저 좀 해야 되는데요. 네네. 중요하죠. 양념장이 중요하죠. 저 양념 네. 아니 양념장은 이따가 제가 만들 거고요. 지금은 일단 양념. 요 아욱을 할 때는 아욱 양념을 먼저 좀 해야 돼요. 이 장갑이 왜 안 빠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볼에다가 아욱을 이제 씻어낸 아욱을 이렇게 담으세요. 담고. 네, 담고 제가 오늘 이게 할 게 뭐냐면요. 바로 탈모에 좋은 게 잡곡이라 그래요. 잡곡. 그래서 잡곡이랑 같이
아욱 잡곡 솥밥을 만들 거거든요. 아욱 잡곡 솥밥. 보통 우리가 아욱국만 아셨잖아요. 네. 제가 방송 최초로 네. 아욱 가지고 밥을 합니다. 이야. 네, 이거 꼭 보셔야 방송 최초. 돼요. 게다가 생방으로 갑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생방송이죠. 아. 자, 그러면 아욱을 이렇게 손질이 다 되어 있으면 네. 여기에다가 아주 간단해요. 네네. 들기름. 들기름. 참기름은 안 그다음에 됩니까? 참기름도 되는데요. 아욱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바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왜냐면 참기름보다는 아욱이 훨씬 더 향이 그윽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국간장이에요. 그래서 요걸 묻혀요. 무쳐. 네. 조물조물. 네, 이렇게 묻혀서 준비를 해놓으세요. 네. 자, 저는 오늘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트레이드 마크인 제가 가마솥을 들고 나왔는데요. 집에서는, 댁에서는 네. 뭐 가마솥 없으시니까 냄비? 저거 하시면 돼요. 아니요, 냄비 말고 그러면? 전기밥솥. 전기밥솥으로 네, 간단하게. 전기밥솥에 그냥 압력밥솥에 하시면 돼요. 좋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잡곡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요거는 그냥 쌀이에요. 요거 그냥 쌀 깨끗하게 흰쌀? 씻어서 네. 30분 물에 담그고 30분 체에 건져서 불려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일부러 찰현미를 준비를 했어요. 찰현미와 요거는? 그다음에 찰수수예요. 찰수수. 지금 가을이기 때문에 네. 수수랑 이 현미가 한창 이제 탈곡해서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요거 현미는 보통 한 30분 물에 담그고 체에 받쳐서 한 30분 정도 하시면 되는데요. 네. 내가 조금 현미가 거칠거칠하더라 그러면 1시간 담가 두셔도 괜찮아요. 근데 찰수수는 빨간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씻어서 이렇게 건져 주시면 돼요. 요것도. 이제 요것만 있으면 다 끝났어요. 이제 밥만 지으면 돼요. 너무 쉽죠? 네. 채 걸르는 그것만 시간대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밥을 좀 지을게요. 자, 오늘은 특별히 방송 때문에 일부러 이 솥밥을 네, 가마솥 솥을, 갖고 왔어요. 솥을 갖고 왔습니다. 집에서는 자, 뭐 그러면- 전기밥통 해도 되고요. 네, 전기밥통 해도 네네. 괜찮으세요. 여기 이제 밥 넣고요. 밥을 넣고 쌀을 넣고요. 밥을 지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다 섞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섞어야죠. 그다음에 수수 넣고요. 아, 현미. 우리가 보통 수수랑 현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네. 찰수수, 찰현미 준비하시면 더 좋아요. 그다음에 수수 넣고요. 보통 이제 탈모에 잡곡밥이 좋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근데 이 잡곡이 두피도 좀 건강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탈모에는 비타민 B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특히 잡곡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요거 많이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볶고 난 다음에 아주 쉬워요. 준비한 아욱 듬뿍 넣어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네. 와. 너무 쉽죠? 네네. 어머님들 오늘 저녁에 당장 아욱 사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거 네. 요거 그냥 하시고요. 끓이면 끝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요, 제가 준비한 밥물이 있어요. 밥물. 네. 이번에도 저기 트레이드 마크 이제 다시마물. 네, 네. 그래야 훨씬 더 감칠맛도 있고요. 요 다시마가 네. 또 탈모에 해조류도 좋다고 하니까요. 아, 좋구나. 네, 요거 이렇게 부어주세요. 저 얼마나 넣는 거죠, 물에다가? 요거 30분 넣어놨어요. 30분. 네. 이렇게 해서 밥을 이제 지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밥을 지을게요. 뚜껑 덮어서 밥 지으면 돼요. 이렇게 밥 지을 동안에 우리는 뭘 하냐면 바로 요거 이제 양념장. 네, 양념장 양념장. 만들어야 되거든요. 양념장 만들기는 아주 쉬워요. 요거 잠깐 치워주시고요. 네. 요 볼에다가요. 네. 요거 그냥 간장이에요, 일반 간장. 일반 간장을 일단 네. 넣고. 그다음에 저는 요게 지금 간장에 똑같은 생수예요. 생수, 물? 네, 물이에요. 약간 그래야 간장을- 짜지 않거든요. 아, 묽게 한다. 그리고 짜게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네. 아, 두피에도 안 좋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오늘은 들기름 시리즈로 나가네요. 네. 그다음에 들깨가루예요. 들깨가루. 네. 자, 그렇게 하고 여기 대파 송송송. 끝. 너무 간단하죠? 요게 양념장이? 네, 요게 양념장이에요. 빨간 건 안 들어가네요. 네, 빨간 거 안 들어가요. 요렇게. 왜냐하면 너무 또 자극적인 거가 또 아주 안 좋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슴슴하지만 영양은 듬뿍 먹을 수 있는 것대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늘 저녁에 이렇게 아욱 솥밥 하나 만들어 드시면 괜찮다. 두피도 좋고 또 건강하고 또 가을 맛을 진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아주 좋겠죠. 네. 가을에 그렇게 좋다는 아욱 넣고 여기다가 현미하고 수수까지 넣고 밥을 지었어요. 두피 탈모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욱은 중국에서는 채소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맛도 좋고 영양분도 풍부합니다. 식물성임에도 불구하고 단백질 함량이 꽤 높고요. 이제 칼슘이나 비타민 C, 비타민 A가 풍부한 채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아욱에 들어있는 이렇게 베타카로틴은 이제 필요량만큼 비타민 A로
베타카로틴은 필요량만큼 비타민 A로 전환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기 때문에 두피에 염증성 변화가 있는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욱이 꽤 많이 들어갔잖아요, 저기에. 아욱은 변비를 치료하는 효과가 굉장히 큰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칫 평소에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장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양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제 방금 사용하셨던 이제 현미와 수수는 식물성이면서도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아연이나 구리가 소량이나마 들어있어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아욱과 이런 통곡식, 잡곡을 충분하게 드시게 되면 탈모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대로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제가 아주 제대로 갖고 왔죠. 네. 아, 좋아요. 이번에 또 만남 반찬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 이번에는요. 네네. 제가 아까 비타민 B가 B. 굉장히 좋다 그랬잖아요. 중요하다고 그랬죠. 비타민 B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는? 것이 바로 달걀이에요. 그 달걀. 달걀하고 표고버섯을 가지고 제가 조림을 하나 할 거예요. 네. 자, 이 두 가지 요 가지고. 두 가지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어머님들한테 좀 알려드릴 게 있어요. 팁. 요거 네. 중요합니다. 보온의 팁. 네, 요거 지금 제가 생달걀이거든요. 네네네. 생달걀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네. 찬물에 담가서 지금 네. 냄비에 요거 그대로 올릴 건데 네. 30분 정도 이렇게 좀 뒀어요. 왜 뒀을까요? 왜냐하면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달걀을 물에 넣고 바로 올리잖아요. 냉기가 있잖아요.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에 달걀이 터져요. 금이 가요. 그래서 금이 가는구나.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터지는구나. 이렇게 물에다가 좀 담가서 30분을 좀 두고 난 다음에는요. 여기 식초가 있어요. 만약에 혹시 금 같다 그러면 식초를 넣어주면 붙어요?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응고가 되겠죠. 바깥으로 많이 안 빠져나오겠죠. 그다음에 야. 또 하나는 여기 소금. 소금이 있어요. 식초와 소금. 네, 이렇게 소금을 약간 넣고 이렇게 이제 삶는 거예요. 삶는데 이렇게 소금을 넣게 되면 네. 달걀 껍질이 좀 잘 까지고요. 그다음에 깨끗하게 살균식이 돼서 굉장히 맛있는 달걀 완숙, 반숙 다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세상에. 궁금하지 않으세요? 완숙은 몇 분 정도 끓이는지? 그러니까. 12분. 12분? 땡. 완숙은 완전히 끓이고 반숙은 그렇죠. 반만 반만. 끓이고. 네, 맞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불에 올리잖아요. 불에 올려서 끓고 나서 14분이 완숙이고요. 14분. 끓고 나서 14분. 그다음에 끓고 나서, 반숙, 끓고 나서. 살짝 노른자가 약간의 덜 익었다 하는 정도의 반숙은 끓고 나서 7분입니다. 끓고 나서 근데 가끔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호텔 가서 먹는 쭈루룩 반숙이 좋더라. 이럴 경우에는 끓고 나서 4분이 딱 쭈루룩 반숙이에요. 쭈루룩 이렇게 해서 반숙. 이제 완벽하게 끓고 나서. 반숙, 쭈루룩 반숙까지 만드시면 아주 시간으로 재시면 굉장히 편하겠죠. 잠깐만요. 14 끓고 나서 14. 그다음에 끓고 나서 7분. 끓고 나서 4분. 네. 알았어.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14, 자, 7, 그러면 4. 이제 조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림장이 필요해요. 네. 요거 지금 다시마 우린물이거든요. 네. 요것도 아까 역시 다시마 우린물. 네, 다시마 우린물 이렇게 좀 부어주고요. 네, 넉넉하게 부어주고. 자, 그리고 이게 붓는 중간에 이렇게 밥물이 조금 끓고 있어요. 네네. 살짝 부글부글 들었다가 끓고 있죠. 물 좀 빼주고. 뜸을 좀 드릴게요. 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끓고 있으면 그러니까 다시마 우린물을 이렇게 넣고 여기 간장이에요. 간장.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있는 거 좀 다 주세요. 네. 요거 맛술이고요. 네. 맛술도 넣고. 네. 그 다음에 요건 매실청이에요. 매실청. 네. 그 다음에 요거 네. 물엿이죠? 약간의 물엿이에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이 찐득찐득한 것 같아서 물엿 같아요. 약간의 물엿이나 또는 올리고당 넣고요. 이게 바글바글 끓고 있는 동안에 네. 우리는 뭘 하냐 하면 네. 여기 보시면 표고버섯 있잖아요. 표고버섯을 넣는데 먹기 보통 좋게. 이제 어머님들이 표고버섯 할 때 여기 밑둥을 기둥을 딱 잘라서 쓰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조림이기 때문에 이 네. 밑둥만 살짝 이렇게 자르고 반 갈라서 네. 요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아, 그래요? 요 기둥 때문에 굉장히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어서 훨씬 더 맛있거든요. 식감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썰어 주시고요. 요것도 네. 마찬가지로. 그러면 표고버섯은 우리가 세척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표고버섯 대부분 어머님들이 요거 표고버섯 향 때문에 세척 안 하고 그냥 먼지만 털게 하시지 마시고요. 네네. 이렇게 다 썰고 난 다음에 네. 찬물에 얼른 재빨리 헹궈서 건져내시면 예, 표고버섯 향이 그대로 있으면서 세척만 되니까 아주 좋겠죠. 그것도 식초물에 살짝 담그면 좋은 건가요? 아, 식초물에 안 하고 그냥 맹물에. 맹물에 해야죠. 저 같은 맹물에. 경우는 그냥 흐르는 물에 그냥 흐르는 물에.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제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부글부글 네. 끓잖아요. 끓어오르네요. 네, 요때 표고버섯 이렇게 넣어요. 자, 표고버섯 이렇게 다 넣어요. 그래서 표고버섯을 네, 저어드릴게요. 네, 저어주세요. 이제 끓여주세요. 자, 근데 요거 표고버섯 조림에 넣어서 아주 맛있는 견과류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이게 아몬드예요. 아몬드. 저는 이 아몬드를 통아몬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표고버섯 씹는 식감하고 그다음에 달걀 해서 씹는 식감하고 중간에 이 통아몬드가 있어서 굉장히 고소한 맛을 올리는데요. 네. 이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지 마시고 마른 팬에 한번 볶아 쓰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아, 수분 좀 빠져나가게. 그렇죠. 아, 네. 자, 그래서 이제 표고버섯이 이게 조금 끓으면서 여기 간이 좀 배었다 싶잖아요. 네. 그럼 색깔 좀 여기에다가 변하게. 네, 그러면 이따가 이제 달걀을 넣어요. 하나씩. 네, 아, 요건 이제 14분 한 거죠? 네, 요건 완전히 완숙이에요. 완숙? 네. 자, 이렇게 넣고요. 요즘 버섯이 또 좋을 때니까. 네, 지금 가을 버섯이 네. 아주 맛있을 약이죠, 때거든요. 약.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에다가 우리 달걀 넣었으니까 표고버섯 향을 조금 더 다 잡아야 되겠죠. 이러려면 잡내가 없어야 되니까 요때 대파 송송송송. 그다음에 색깔이 조금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 색깔 고추, 나라고 홍고추. 빨간 고추 이렇게 놓고 어느 정도 하냐 하면 한 8분 정도만 8분. 조리면 되는데요. 네. 처음에는 센 불로 조금 끓이다가 나중엔? 바글바글해서 달걀에 간장색이 좀 배었다 그러면 불을 좀 줄여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요때 아몬드를 아몬드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죠? 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먹었던 달걀 장조림 생각나지 기억나요? 않으세요? 네. 네네네. 그 맛이에요. 오. 자, 이렇게 해서 끓여요. 그래서 바글바글 끓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옆에 보시면 제가 좀 미리 좀 끓여놨어요. 그렇죠. 네, 여기에 보이시죠? 네, 요렇게 됩니다. 색깔이 이제 싹 색깔이 변했어요. 아주 아이고야, 변해졌죠? 진짜 맛있겠다. 네. 어, 그냥 하나 딱 건져다가 살살살 이렇게 네. 사각으로 썰어서 밥 위에다 딱 올려 먹으면 아주 맛있겠죠?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네요. 저거 속밥하고 같이 먹으면 기가 아이, 막히네. 그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야. 잡수시면 되겠어요. 네. 야, 요거 저렇게 조려지는 거 보고 싶은데 우리에겐 8분의 시간이 없사옵니다. 네, 레시피 보겠습니다. 네. Everything's alright. 사랑은 nobody. 애써 다 somebody. 변한 나는 변해. You make me feel special. 세상이 아무리 날 주저앉혀도 fake 말들이 날 찔러도 네가 있어 난 끝이 없어. That's what you do. How can I feel special? 아무것뿐인 존재였다가도 잘해줘도 내 사랑했다가도 내버려둔 네 목소리에 I feel love, I feel so special. 자꾸 숨고 싶어서 멈춰 길어지면서 모두가 의미를 잃은 듯이 내가 의미를 잃은 듯이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아욱 속밥하고. 예. 요거 조림, 표고버섯하고 달걀 조림 너무 맛있겠고. 아욱이 저희 밥을 무쇠솥. 대다니요. 네. 이게 탐나요, 무쇠. 그 안에 밥 있습니다. 네. 여기 안에도 다 밥이 있네. 네, 더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야. 저거 봐요. 이 가을에 딱 맞는 운치 있는 밥상입니다. 네. 빨리 먹어보세요. 이거부터 맛을 봐야죠. 네. 여기 앞에 양념장 있으니까요. 네. 양념장을 해서 좀 비벼 잡숴 보세요. 이 양념장에 들깨가루를 넣으셨잖아요. 네. 이 들깨 향이 가득해요. 좋죠. 네. 네. 고소하니. 아욱밥은 처음 먹어봐요. 그래요? 네. 저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송 최초이기 때문에 어. 딱 행복한 아침에서만 보실 네, 수 있는 네. 아욱밥입니다. 네. 와, 밥이 이렇게 맛있어요? 네. 제대로 맛있네. 맡겼는데. 고소하다. 이렇게 아욱 잡곡 솥밥에다가요. 요 양념장 싹 비빈 다음에 요 달걀 노른자 딱 으깨갖고 위에다 딱 올려서 잡숴보세요. 진짜 가을 맛이 입안으로 확 들어옵니다. 아까 이제 경식 씨가 왜 들깨요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맛도 그렇지만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데 두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깨보다 뭐 덜 고소하겠지만 들깨가 또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맛도 좋고 효과. 네. 궁합이 참 좋아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요렇게 먹어보라 했잖아요. 네, 이렇게 잡수시면 아주 좋죠.
밥 위에 달걀 올려서. 네, 제가 한 가지 오늘 요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안 넣은 게 있어요. 뭐예요? 사실은 밥에다가요 보리새우 조금 다져서 넣으시면 훨씬 더 풍성한 입안의 가을 맛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아욱국은 보리새우 넣고 끓여 잡수시고 아욱 솥밥에다가는 이렇게 잡곡만 넣고 해서 잡수시는 것도 오늘 한 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장조림도 너무 맛있네요. 이 장조림 정말 버섯이 진짜 예술이지요. 제가 만들어 놓고 왜 씹히는 이렇게 맛이. 맛있지 그랬다니까요. 아몬드하고. 이거는 향이 너무 좋잖아요. 그쵸. 입안에 싹 퍼지는 포교향이 일품이네요. 식감도 좋고. 저 식감이 예, 너무 좋죠. 버섯에 간이 제대로 스며네.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양념장을 만들 때 버섯 먼저 넣고 끓였기 때문에 양념장이 버섯 안에 쏙 배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다른 재료들, 부재료들을 넣고 버무려서 이게 식궁합이 조금 맞아요. 그래서 간이 세지 않고 굉장히 슴슴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진짜 아니 안 세요. 너무 맛있어요. 아욱솥밥은 강추예요. 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오늘 저녁에는 다들 아욱솥밥 드실 거죠? 네. 어쩜 이렇게 연해요 또. 네. 아까 제가 방송에서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식단이 5대 영양소 정말 골고루 들어가 있는 탈모를 예방하고 모발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식단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거는 탈모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몸 건강에도 너무 좋은 맞아요. 건강식일 것 같아요. 특히 가을에는 아유 입맛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입맛도 살리면서 두피 건강도 챙기고 와. 또 저처럼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중년 어머님들 꼭 오늘 저녁에 아욱솥밥 전 강추합니다. 아욱 잡곡 솥밥. 솥밥, 그쵸. 아욱 잡곡 네. 솥밥. 아몬드랑 같이 먹어보세요. 더 맛있어. 아 그래요? 만나게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포항 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2017년 11월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2년 만인데요. 피해 주민들도 참석해 하루빨리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진으로 황폐해진 포항의 모습입니다. 로비에 전시된 이 사진들 앞에 사람들이 멈춰섭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도시재건을 담은 특별법 관련 공청회가 국회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지진이 난 지 2년,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 지진은 인재였다는 결과를 발표한 지 6개월 만입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가 2년이 다 돼갑니다. 피해 재건을 위해서 특별법이 정치적인 이해 타산에 따라서 그렇게 미뤄지거나. 이번 공청회에는 특별법을 발의한 포항 지역 국회의원과 이강덕 포항시장, 지역 주민까지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직접 공청회 패널로 나서 법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수건 사업인 이 지진특별법이 올해 내로 꼭 제정이 돼서 원활한 피해 회복, 또 도시 재건, 지역경제 활력 회복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현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포항 지진 관련 특별법은 모두 4건. 이 법안들은 내일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가 시작됩니다. 채널A 배윤입니다. 오늘은 날은 쾌청한데 곳곳에 안개 끼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출근하실 때 운전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교통안전 주의하시고요. 요즘에 한번 감기 걸리면 잘 안 낫더라고요. 우리가 맨날 이 얘기하면서 감기가 오래 가요. 아침 저녁으로는 몸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